안녕하세요. 4단원 화산과 지진.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 사례를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92쪽부터 93쪽이고요. 실험 관찰은 47쪽입니다. 모두 교과서가 준비되었나요? 교과서 92쪽입니다.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지역에서는 지진이 자주 발생합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많은 피해를 입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경상북도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2017년도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자, 이때의 모습을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이 흔들리자 쇼핑객들이 상점 밖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지진은 오늘 오후 2시 29분쯤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9km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규모는 5.4로 1978년 우리나라에서 지진 관측을 시작한 이래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지진입니다. 진원 깊이는 9km로 약 15km였던 경주 지진보다 지표면에서 더 가까워 체감 위력은 더 컸습니다. 첫 지진 이후 북쪽 8km 지점에서 규모 4.3의 여진이 발생하는 등 지금까지 10여 차례 지진이 더 이어졌습니다. 포항 곳곳에선 아파트 주민이 긴급 대피하고 초등학교 학생들이 교실 밖으로 황급히 피했습니다. 모두 영상을 잘 보았나요? 2017년 11월에 있었던 이 지진은 경주 지진에 이어 발생한 큰 규모의 지진으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진 중 가장 큰 피해를 주었다고 합니다. 주변의 아파트가 기울고 건물이 파손되고 그로 인해서 부상자 및 이재민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또 수험생들의 안전을 고려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일주일이나 연기되었을 정도로 큰 피해를 주었는데요. 그럼 여러분 여기 규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규모가 대체 뭘까? 지진의 강도를 숫자로 표현한 것이에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제 규모에 대해서 다음 시간, 즉 이번 시간 알려준다고 얘기했었죠. 교과서 93쪽 내용을 먼저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진의 세기는 규모로 나타내고요. 규모의 숫자가 클수록 어떤 지진이다? 강한 지진이라는 거예요. 규모가 큰 지진이 발생하면 사람이 다치고 건물과 도로가 무너지는 등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생깁니다. 그럼 규모에 따른 영향을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 어떻게 보면 2.0에서 2.9까지는 인지를 할 수도 있고 인지를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3.0부터는 이제 몇몇이 이게 지진이다라고 인지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진 재난 문자도 얼마 이상부터, 그죠? 3.0 이상부터 지진 재난 문자가 이제 발송이 되는데요. 4.0 이상이 되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인지를 하게 되는 거고요. 5.0 이상부터 이제 피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피해를 입히는 진동이 되고 6.0이 되면 인구 밀집 지역을 파괴하게 되고 7부터는 정말 큰 지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한 피해를 입게 되고 규모 8 같은 경우는 진앙 부근의 마을을 파괴할 만큼 엄청난 규모의 지진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교과서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93쪽에 보면 이제 여러분이 지진 피해 사례를 조사해야 돼요. 그러려면 이제 스마트 기기가 필요한데요. 여러분은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이 영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기기 등으로 최근의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진 사례, 또 최근에 다른 나라에서 발생한 지진 사례를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실험 관찰책에 내용을 기록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그냥 이제 조사를 하려면 조금 막막할 것 같아서 어떻게 조사하면 되는지 선생님이 영상을 통해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실험 관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사이트를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도 좋고 구글도 좋고 다음도 좋아요. 어디든 검색창에 기상청 날씨 누리라고 이렇게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바로 사실 처음에 화면에 나왔던 게 여기예요. 기상청 날씨 누리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뜹니다. 여기 날씨도 다 나오는데요. 우리는 지금 중요한 게 뭘까요? 자, 지진과 화산이기 때문에 바로 지진과 화산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시간 지진 감지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최근에 일어난 지진도 알 수가 있고 주요 지진과 대응 요령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바로 다음 차시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선 보지 않을게요.
그래서 최근 일어난 지진을 한번 보게 되면 지금 금일에는 이렇게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고요. 선생님 지난 시간에 보여줬던 지진 재난 문자 발생 기준도 사실은 선생님 여기에서 봤어요. 그리고 진앙지도 보면 지금 전체로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일본 쪽에서, 일본 해역 쪽에서 6.0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긴 했었네요. 그럼 여기에서 국내를 한번 봐볼까요? 국내를 선택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10월 3일, 최근에 있었는데 여기 2.3이라서 우리가 많이 느끼지는 못하고 그냥 자연 지진으로 분석되어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실험 관찰 내용은 뭐죠? 피해 사례까지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쭉 아래쪽에 내려봐 주세요. 그럼 여기 국내 지진 목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내 지진 목록을 한번 봐볼까요? 그러면 구 날씨 누리예요. 예전에 이렇게 다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여기 아래쪽 지진을 보면 지진의 국내 지진 목록과 국외 지진 목록이 보입니다. 여러분 보이나요? 자, 그러면 국내 지진 목록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최근에 있었던 이렇게 규모가 작은 것들이 다 나와요. 그럼 우리 피해 상황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규모를 한 4.5 정도로 한번 잡아볼까요? 4.5 이상으로 해서 2016년 3월 1일 이렇게 해서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하기 눌렀더니 와, 지금 여기 아래쪽에 바로 나옵니다. 2018년도에 규모가 4.6인 지진이 있었어요. 어디에서? 경북 포항시 부근입니다. 자, 그리고 조금 화면을 키워볼게요. 자, 2017년도에는 어디에서? 2017년도에는 또 역시 경북 포항이네요. 포항에서 지진이 있었어요. 4.6과 5.4. 그 다음 2016년에도 있었습니다. 어디예요? 경주예요. 경북 경주에서 2016년도에 지금 2번, 3번이나 있어요. 보면은 최대 규모가 많은 거 5.8입니다. 경주시에서 있었습니다. 2016년에는 또 울산 동구 쪽인데 그때 해역이에요. 저기 바다 쪽이라서 직접적인 피해는 입지 않은 걸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기 세 군데 우리 포항과 경주와 경주를 여러분이 실험 관찰책에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는 여러분이 한번 그 당시에 뉴스를 한번 검색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국내는 했으니까 이제 어디예요? 국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국외도 지금 이렇게 6.0, 이렇게 보면 되게 큰 피해가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여러분 다 대부분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해역. 여기는 이제 진짜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는 이제 해역이라는 부분이 많죠. 해역은 아무래도 저기 바다 쪽에 떨어져 있는 부분이라서 규모가 커도 크게 직접적인 피해는 주지 않는 것 같긴 해요. 우리 국내는 한 5.0으로 한번 찾아볼까요? 2016년 똑같이 3월 1일로 해서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해역 쪽이 조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어때요? 자, 2020년에 일본에서도 지금 또 서북 서쪽 55km 지역에 5.3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고요. 2020년에 러시아에서 서북 서쪽 13km 지역에 6.4의 규모 있었습니다. 6.4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고요. 여기 칠레 쪽에도 있었네요. 칠레 쪽에도 6.3과 6.4 정도의 규모가 크네요. 칠레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이 그럼 칠레 지진은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여러분 뉴스를 한번 검색해보고 러시아도 검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토대로 실험 관찰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기상청 날씨 누리로 들어가서 여러분이 1번과 2번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여기에는 잠깐 멈춤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잠깐 멈춤이 아니죠. 여러분 지금부터 열심히 찾아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찾아봤더니 2018년도, 2017년도, 2016년도 선생님 아까 보여줬던 것들이에요. 경상북도 포항시에는 4.6, 그 다음 2017년도에 5.4, 경주시에 5.8입니다. 특히 경주시 때는 정말 규모가 커서 부상자도 많이 발생하고 건물에 균열이 생기기도 하고요. 지붕과 담장 등이 많이 파손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 두 번째, 최근에 다른 나라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 사례인데요. 선생님은 이렇게 찾아봤어요. 2018년도, 2017년도, 2015년도. 그 중에서 특히 네팔은 규모가 7.5에 해당돼서 굉장히 큰 규모였어요. 그래서 사망자 및 실종자가 발생하고요. 건물도 붕괴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랑 가까운 나라인 일본에서도 지진 피해가 좀 많이 일어나고 있죠. 자, 선생이랑 꼭 똑같을 필요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찾은 내용이라면 그걸 가지고 그대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잘 찾은 내용을 가지고 실험 관찰 마지막입니다. 더 생각해 볼까요? 문제예요. 지진 피해 사례 조사 활동으로 여러분이 그럼 뭘 알게 됐을까요? 우리나라도 어때요? 그죠? 최근 우리나라에도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걸 여러분이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다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이 그렇죠. 우리나라도 이제는 지진의 안전한 지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많이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다른 나라는 어땠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규모가 큰 지진이 발생해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입기도 하였다. 이런 식의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알게 된 저 혼자 생각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선생님이 조금 예시 답안을 미리 줬는데 선생님 저는 제 생각은 이건 아니에요. 전 이렇게 지진 피해 사례 조사 활동하면서 뭐 이런 걸 알게 됐어요 라고 여러분이 생각한 걸 적어도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모두 다 정리가 잘 되었나요? 그럼 오늘의 학습 정리입니다. 오늘은 최근 지진 피해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한 지역이 아님을 알게 되었고요. 지진의 세기는 뭘로 나타내며 규모로 나타내며 숫자가 클수록 강한 지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모두 즐겁게 공부했나요? 자, 오늘도 빛날 여러분의 멋진 하루를 응원합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